자, 여러분. 이번에 21년도 건국대 기출 독해 마지막 문제 39, 40번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보실까요? 39번에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는 겁니다. 보기항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1번에 영아 사망률, 2번에 영아 출생률, 3번에 caring system 앞에 child 같은 거 보이실 텐데 poor child라는 키워드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전체적으로 가족 계획과 관련있는 질문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5번에 있는 노인 키워드는 하나밖에 없는 키워드니까 중요치가 않죠. 그래서 사망률, 출생률과 관련돼 있는 가족 계획, 이 중요 키워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40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의미예요. 문장의 순서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윗글의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니까 윗글의 마지막 문장을 좀 신경 쓰면서 읽으셔야겠죠. 마지막 문장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자, 각각의 문장들의 순서도 저희가 가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시어와 연결을 통해서. 지시어 it이 지칭하는 바가 앞에 있어야 되고 뭔가를 설명할 때 두 번째 설명이라는 걸 also를 통해서 알 수 있죠. 3번은 특별한 지시어나 연결어가 없고요. 10번에 보면 their governments, their가 누군지 앞에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번에 these가 무엇인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어 also 또는 지시어 it, their, these 이런 단어들이 이 정도면 꽤 많은 편이에요. 연결어와 지시어 힌트가 풍부하니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계획 관련된 얘기예요. 또는 인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도록 하시죠. 39번 단락은 짧지만 글의 방향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표시하면서 공부할게요. 첫 문장에서 소재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여성들, 아까 poor child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빈곤 국가에 있는 여성들 키워드 확인하면 되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Many children, 자녀가 많을까요? 아, 여러분, 우리 글의 소재는 빈곤 국가의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빈곤 국가의 출생률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의 소재, 빈곤 국가는 출생률이 높아라고 압축할 수 있겠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물었으면 답해야죠. The answer, 답변은 아마도 have no choice,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아,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뒷문장에 나와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여성들이 가족의 숫자를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만든다는 거. 쉽게 말하면 자녀를 덜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특히 경제가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말과 같고요. 뒷문장, 빈곤국가는 가난하니까 경제적 자원이 되는 자녀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로 이어지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문장들이 모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이가 많아. 왜? 경제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거든. 뒷문장 같은 얘기예요. 가족이 대가족이어야 생존하는데 경제적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일을 하는 거죠. 아무장 뒷문장 같은 얘기예요. 아니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경제 생존이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말고 빈곤 국가 입장에서 보세요. 아이가 많다는 것은 일손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괜찮나요? 또 아이가 많다는 건 나중에 부모의 생계를 책임질 자녀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읽은 모든 내용이 여러분 다 같은 얘기예요. 출생률이 왜 높냐 묻는다면 경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경제가 원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8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문장에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은 얘기라고 압축하셔야 주제가 눈에 잘 보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왜? 중간에 반전이 있으니까죠. 하지만 경제가 출생률을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빈곤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야. 빈곤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라는 거 어떻게 알죠?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알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시가
설득력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가 출생률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예시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 부유한 국가예요. 하지만 역적으로 빈칸을 완성하시면 되고 일단 한글로 완성합시다. 부유한 국가라면 앞에 있는 논리에 따르자면 가난한 국가일수록 출생률이 높으니까 부유한 국가라면 출생률이 낮아야 돼요. 하지만 벗이 있으니까 뒤에 어떤 내용을 예상하시면 되죠? 출생률이 높다라고 하셔야죠. 즉 부유하지만 출생률이 높아야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랭크는 뭘로 완성한다?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고 벗을 중심으로 해서 역적 관계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부유하면 자녀를 덜 낳아야 될 것 같지만 but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하이까지는 괜찮은데 사망률이 아니죠, 여러분. 사망률이 아니라 high birth rate, 출생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함정이에요. 3번에 보시면 롱이때 poor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이 아니네요. 부실하다는 뜻이고 child care 시스템이 부실하다. 이거는 출생률에 대한 얘기지 케어링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해서 3, 4번 사회복지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함정이니까 주의하시면 돼요. 특히 노인의 비율 상관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영아 출생률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는 또한 여러분 앞부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유한 나라예요. 자, 우리 약간의 상식을 적용해서 멕시코나 인도네시아는 대조적인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돼요. 부유하지 않을 겁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유하지만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는 부유하지 않은 국가의 예시예요. Not follow the general rule. The general rule이 뭘 얘기하는 거죠? 앞달나게 셌던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녀를 많이 낳아. 빈곤 국가면 출생률이 높아라는 일반적인 그러한 룰에 어긋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빈곤한데도 출생률이 낮으면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은 not rich, 부유하지 않아요. 앞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대조라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그들은 reduce, 출생률이,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두 나라는 대조는 맞아요.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 봉사한다? 주제에 봉사하는 거죠. 경제와 출생률, 경제가 출생률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이 주제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독자들은 알았어. 출생률과 경제가 100% 관련 있는 건 아니야. 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사실 마지막 문장은 앞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강조해야 돼요. 다른 요소가 관련이 있지. 여러분, 다른 요소에 독자의 관심은 옮겨가게 되어 있고요. 다른 요소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출생률과 경제는 100% 관련 있는 건 아니지. 다른 원인도 있어. 다른 원인이 뒤에 나와주면 되죠. 저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즉 인구 전문가들에 따르자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원인, 출생률과 관련된 원인은 바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지.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단락의 주제예요. 뒤에 뭐 나와주면 되죠? 여성들의 상황을 좀 부연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 사회에서 처한 상황.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40번 같이 해볼까요?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뭔지 아직 나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멕시코의 출생률 감소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시지칭하는 바가 앞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상황은 아닐 거예요. 2번에 보시면 B번에 보시면 B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시어나 연결어가 있는 것들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유리합니다. C번에 보시면 그들의 정부, 여성들의 정부라는 표현 어색하죠, 여러분. 앞부분에 대어가 지칭 대상이 없기 때문에 C번 하시면 안 되고요. 4번에 보시면
D번에 보시면 이것이 뭘 설명해 준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출생률을 설명해 준다. 안타깝게도 니스가 뭔지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가 지시와 연결을부터 확인해 보았더니 딱히 앞 문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마지막 나오는 선택항이 B로 가시면 되는 거죠. B부터 볼게요. 자, high birth rate, 높은 출생률, 우리 글의 소재, 이것은 항상 go together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이거네요, 여러분. lack of education and low status for women. 이게 바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한 condition of women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B번부터 읽어보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B번으로 시작하는 보기양은 2번과 3번입니다. 자, 여성들이 처한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교육 수준. 자, 이제 그 다음에 A로 갈지 B로 갈지 결정하시면 돼요. 여성들의 교육 수준, 줄여서 말합시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 이것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것이 뭘 설명해 주면 되죠? 앞에 나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의 출생률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A부터 읽을지 D부터 읽을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A는 좀 곤란해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해 준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할 때 also explains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D부터 먼저 해볼게요. This, 이러한 여성들의 지위,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의 부족이 출생률과 관련 있다는 점, 이것이 뭘 설명해 준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은 출생률을 설명해 주죠. 여러분, 앞에서 보면 예시의 순서도 중요해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먼저 예시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예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출생률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죠. A보다 D가 먼저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시를 설명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앞에서 얘기했던 멕시코를 해결해 줘야죠. 그래서 멕시코를 설명해 준다라는 이 문장에 also가 붙은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또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같은 저개발 국가도 설명이 가능하지. 순위상관이 잘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D번 다음에 A번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C 가볼까요? C의 their government는 뭘 의미하는 거죠? 롬맥스랑 A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정부는 앞에 나와 있는 멕시코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죠. 여성들의 교육을. 그러니까 출생률이 낮아지겠지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는 검토하실 필요가 없고요. B, D, A까지만 확인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40번 많이 어렵진 않지만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처음 시작해야 되는 문장이 지시어나 연결어가 없다는 점에서 약간의 반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9, 40번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것은 수학영어 지문에는 인구 감소 또는 인구 증가 또는 출생률, 사망률 관련된 지문이 많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나 감소율과 여성들의 아까 읽었던 컨디션이 관련했다는 주장은 지문에 정말 비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